여러분, 2019년 14만 원이던 현대차 주가가 지금 23만 원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랐죠? 심지어 작년엔 역대 최대 이익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시장은 현대차를 외면할까요? 같은 기간 테슬라는 10배가 뛰었고 중국 BYD는 3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겉으로는 돈을 쓸어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불편한 진실 5가지 징후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징후입니다. 바로 지금 현대차를 먹여 살리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역설입니다.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하이브리드 없어서 못 판다는데? 맞습니다. 팩트부터 체크해드리죠. 2025년 현재 현대차 판매량의 약 30%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나타, 산타페 하이브리드 계약하면 지금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회사는 이 차들 덕분에 역대급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차의 눈을 가리는 달콤한 독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쉽게 비유해볼게요.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한 2010년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피처폰 1위였던 노키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배터리 오래가고 통화 잘 터지는 피처폰을 좋아해. 스마트폰은 시기상조야. 그래서 성능 좋은 피처폰을 더 열심히 만들었죠. 원장 돈은 잘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애플과 삼성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죠. 결과는 다들 아시죠? 지금 현대차가 딱 그 짝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한 사이 도요타와 현대차는 역시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장 공장 뜯어 고칠 필요도 없고 기존 엔진 기술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주주들한테 우리 이익률 보세요. 끝내주죠. 라고 자랑하기도 딱 좋고요. 하지만 그동안 중국 BYD와 테슬라는 뭘 했을까요? 그들은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테로 자체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전기차 원가를 낮추는 데만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2025년 현재 BYD는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도 4천만 원 밑으로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왜냐고요? 하이브리드에 취해 있는 동안 뼈를 깎는 원가 절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50대 최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5천만 원 주고 뽑으셨어요. 연비 좋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 샤오미 전기차를 시승해보고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가격은 3천만 원대인데 실내 공간은 더 넓고 유지비는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최 부장님이 씁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기름값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네. 내가 산 차가 구시대 유물이 된 기분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건 현대차의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비싼 가격과 충전 불편함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 정거장에 집을 짓고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전진사들은 이미 다음 도시로 떠났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의 하이브리드 호황이 오히려 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마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첫 번째 몰락의 징후입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성적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딱 10년 전 현대차는 중국에서 연간 100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북경 시내 택시의 절반이 현대차였고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2025년 올해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0. 몇 %대로 떨어졌습니다. 100대 팔릴 때 한 대도 못 파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수 비용이 아까워서 간판만 달고 있는 좀비디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사드 보복 때문 아니냐. 정치적인 문제다. 아닙니다. 핑계예요. 테슬라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에서 매년 최고 실적을 찍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망한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력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현대차를 가성비 떨어지는 옛날 차 취급합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중국 전기차 1위인 BYD가 내놓은 실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디자인 날렵하고 한 번 충전에 500km 거뜬히 갑니다.
실내에는 15인치 회전형 스크린이 달려있고 차 안에서 노래방 기능까지 됩니다. 이 차 가격이 얼마냐고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반면 현대차가 중국에 내놓은 아이오닉 시리즈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격은 2배인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기능은 텅 비어있죠. 실제로 베이징에 사는 30대 직장인 리우 씨의 인터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차요? 10년 전에는 가성비가 좋았죠.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이면 중국 전기차 풀옵션을 사고도 돈이 남아요. 게다가 현대차 내비게이션이나 음성인식 기능은 우리 중국 차에 비하면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멍청한 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에서의 패배가 중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을 줄줄이 매각하고 인력을 70-80% 감원하는 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그 돈과 기술로 이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BYD는 한국에 전 시장을 열었고 샤오미도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방인 한국 시장에서 중국차와 현대차가 계급장 떼고 붙었을 때 과연 현대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졌던 그 싸움이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서 다시 벌어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0%대. 이 숫자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현대차 경쟁력 몰락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세 번째 징후, 바로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값이라는 거 아시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2천만 원은 배터리 회사로 갑니다. 즉,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못하거나 싸게 구하지 못하면 자동차 회사는 그냥 껍데기만 조립하는 하청업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배터리를 100% 외부에서 사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한국 배터리 3사 제품을 주로 쓰죠. 국산 배터리 쓰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은 좋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산 NCM 배터리는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반면 테슬라와 BYD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를 개발해서 원가를 반으로 줄였고 BYD는 아예 배터리 회사로 시작해서 수직 계열화를 끝냈습니다. 원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게임판이 짜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배터리 기술의 무서운 추격입니다. 예전엔 중국산 LFP 배터리라고 하면 싸구려, 짧은 주행거리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CATL이 만든 최신 배터리는 한 번 충전에 700km를 가면서도 가격은 한국 배터리의 70% 수준입니다. 가성비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작년에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신 부산의 40대 박대리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주행거리는 450km였습니다. 그런데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지난 겨울, 실제 주행거리는 300km도 안 나왔습니다. 히터 좀 틀고 엉덩이 따뜻하게 열선 좀 켰더니 배터리가 녹아내리듯 줄더랍니다.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객님, 원래 전기차는 겨울에 다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박 대리님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친구가 타는 테슬라 모델 Y는 똑같은 날씨에 히트펌프가 잘 돌아서 그런지 350km는 거뜬히 가던데요. 비싼 국산 배터리 썼다면서 왜 성능은 더 떨어집니까? 이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셀 성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의 열을 관리하고 효율을 짜내는 소프트웨어 기술. 여기서도 현대차는 테슬라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로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진 테슬라가 누르고 있고 아래로는 무서운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전기차들이 찌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남의 손에 맡겨놓은 자동차 회사. 과연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배터리 독립 없이는 현대차의 미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징후. 어쩌면 이게 가장 고질적이고 치명적인 암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진 노조와 인력 구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5년 현재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 월급을 받으면서 차를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받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만큼의 성과가 있냐는 거죠. 경쟁사인 도요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요타 일본 공장의 생산직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7,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토요타가 현대차보다 훨씬 짧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는 토요타보다 월급은 3, 4천만 원 더 주면서 차는 더 느리게,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의 원가 경쟁력이 테슬라나 중국차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경직성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면 엔진이나 변속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부품 수가 30%나 줄어들죠. 당연히 조립하는 사람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버팁니다. 오히려 정년을 64세까지 밀려달라고 파업을 예고하죠. 회사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데 노조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조이는 게 지금 울산 공장의 현실입니다. 울산 공장 엔지니어,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는 50대 최 반장님의 하루를 볼까요? 정해진 물량만 채우면 끝나는 시스템이라 실제 작업 시간은 하루 4, 5시간에 불과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재테크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8, 900만 원씩 통장에 찍힙니다. 최 반장님은 말합니다. 내가 20년 넘게 청춘 바쳐 일했는데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회사가 어렵다는 건 핑계죠. 하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동안 회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에서 로봇이 사람 대신 차를 찍어내며 인건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있습니다. BYD는 저렴한 인건비로 24시간 공장을 돌리죠. 1억 연봉 받는 5만 명의 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차가 과연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선배들 월급으로 다 나간다. 회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이 인건비로 줄줄 새고 있다. 늙어가는 공장, 고인물이 되어버린 인력 구조. 이것을 수술하지 못한다면 현대차라는 거함은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5번째 징후입니다. 미래 자동차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타.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여기서 현대차는 안타깝게도 이미 2류로 전락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니냐고요. 팩트를 봅시다. 2025년 지금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대의 차가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내 주행, 신호등 인식, 비보호 좌회전까지 척척 해냅니다. 이 차들이 매일 쏟아내는 주행 데이터가 수십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죠. 반면 현대차는 어떤가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레벨 3, 자율주행, 제네시스 지구공에 넣겠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썩했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시속 80km 제한에 막히고 안전성 문제로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손 잠깐 떼는 것조차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테슬라가 인공지능으로 운전할 때 현대차는 여전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돈과 사람입니다. 자율주행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는 매년 조 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 합작사 모셔널에 투자를 했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최근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도 2027년 이후로 슬그머니 미뤘죠. 경쟁자들은 전력 질주하는데 현대차는 운동화끈 묶다가 지쳐서 주저앉은 꼴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건 인재 유출입니다. 판교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던 30대 개발자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현대차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냐고요? 연봉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도 제조업 마인드에 갇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차를 지배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계공학 출신 임원들이 엔진이 중요하지, 코딩이 뭐가 중요해 라는 식으로 결정권을 쥐고 흔듭니다. 답답해서 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이 박사님은 테슬라 코리아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2배가 뛰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짠 코드가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 즉시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조직. 이런 회사가 과연 미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 격차, 좁혀지기는커녕 이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5가지 위기 징후를 팩트와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아직도 설마 현대차가 망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드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소중한 자산은 맹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을 빼고 오직 여러분의 계좌를 위한 현실적인 행동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냉철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돈 잘 벌었다며 배당금도 5, 6%씩 주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네, 은퇴하셔서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만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기라면 현대차는 최악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돈을 잘 버는 건 과거에 심어놓은 내연기관이라는 나무에서 마지막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곧 바닥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슬금슬금 발을 빼고 있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오르는 만년 저평가. 이게 바로 시장이 현대차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5년 전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현대차 대신 테슬라를 샀다면, 아니 하다못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샀어도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최소 3배에서 10배는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쥐고 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배당금 조금 받은 거 빼면 물가 상승률 감안했을 때 사실상 본전치기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비용. 그게 진짜 손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중국차가 한국 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전기차 전환이 늦어져서 판매량이 꺾이는 순간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지금 주가가 20만 원 선을 지키고 있을 때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십시오.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배당금 몇 푼 받으려다 원금이 반토막 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7번째 단계. 이제 수비가 끝났으니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현대차 판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벌어들일 소중한 월급. 도대체 어디에 심어야 싹이 트고 거목으로 자라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방향에 돈을 던지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1등 기업의 묻어가기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가 이길지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이미 이기고 있는 놈들한테 돈을 맡기면 됩니다. 현대차 주식 팔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테크 ETF를 사십시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1등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미국 기술주 ETF의 수익률은 연평균 20%가 넘습니다. 현대차가 7, 8% 오를까 말까 할 때 이 친구들은 2배, 3배씩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붓듯이 이 ETF를 사모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 효과까지 더해지면 원금의 3배 이상, 5, 6억 원이라는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현대차에 계속 넣어둔다면 10년 뒤에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서 실질 가치는 반토막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포트폴리오의 마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 소비의 국적을 지워라입니다.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면 현대차 대리점만 가지 마십시오. 시야를 넓혀야 매 지갑이 두꺼워집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이제는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BYD-C나 아토3 같은 모델 한번 시승이라도 해보십시오. 중국산이라 불안해 했던 마음이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고? 라는 감탄으로 바뀔 겁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아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몇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굴러가면 감가상각되는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애국심이나 브랜드 충성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BYD 서비스 센터가 전국 주요 도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AS 걱정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애국은 나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 세금 많이 매고 소비 많이 하는 겁니다. 비싸고 경쟁력 떨어지는 국산품 사주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현대차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똑똑한 선택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현대자동차가 마주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봅시다. 첫째, 당장의 이익에 취해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역설. 둘째, 세계 최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중국 쇼크. 셋째,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배터리 종속. 넷째, 1억 연봉을 받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고비용 노조.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보이지 않을 만큼 벌어진 자율주행 기술 격차. 이 5가지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거대한 빈산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현대차라는 거함은 지금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켜져 있고 파티가 열리고 있어서 승객들은 배가 기울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관실에는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의 승객입니다. 계속 파티를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명보트를 찾아 움직이시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필름 카메라의 제왕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하다 사라졌고 휴대폰의 제왕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비웃다 몰락했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전문가가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설마 1등 기업이 망하겠어? 라며 귀를 닫았습니다.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걷고 있는 길이 안타깝게도 그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업의 위기는 개인에게 기회입니다. 남들이 현대차라는 타이타닉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탈출한다면 그것은 생존은 넘어 부자가 될 기회가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자동차 구매 계획을 바꾸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망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건 겁쟁이가 아닙니다.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구명보트를 띄우십시오. 그리고 거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부의 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